안녕하십니까, 부엉입니다. 우선 본 영상은 해당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하여 해당 종목을 보유하게 되면서 공부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만든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볼 종목은 KDChem입니다. 이 KDChem은 1986년 PVC 안정제의 제조 및 판매를 주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2015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유기액 액상 안정제는 PVC 제품 가공 과정에서 PVC 수지에 혼합되는 첨가제로 PVC 제품의 경우 가공 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동사는 안정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수출 매출의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증권 분석의 순서는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올려드린 증권 분석 방법의 순서에 따라서 차근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업종의 전망이 밝은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업종이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사업 계획에서도 봤다시피 이 KTChem은 PVC 유기 액상 안정제를 거의 국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이 PVC 안정제의 경우에는 분말과 액상이 있는데 이 액상 KDChem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유기액상 안정제의 경우에는 그 독소가 적음으로 인해서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본 것으로는 KDChem의 대표이사가 상장 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한번 봐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액상 안정제의 품질과 그 다음에 구매력,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강점이 많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현재 6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다는 내용과 중국에서 판매 법인을 설치하여서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시장 이쪽에 가축전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도 그 KDChem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쪽에 좀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에 현재까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전체 그 원료 사용 PVC 생산의 25% 정도가 미국에서 생산된 1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도 이제 공략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업종의 전망상으로는 해당 기업이 좀 독보적인 기업이면서 경영 역시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고 해외로의 수출도 점진적으로 넓혀가려고 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애널리스트의 2018년도 12월 달에 나온 KDChem의 보고서인데요.
애널리스트 보고서인데 국내 1위에 더해지는 수출 확대. PVC 안정제 전문 업체로 86년에 설립되었고 2015년 11월 달에 상장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유기액상 안정제가 주요 제품이고 2018년도 3분기 매출 비중 62.8% 차지. 유기액상 안정제는 유기산 금속물을 주원료로 하는 액상 타입의 PVC 안정제로 바닥재, 벽지, 시트료, 호스트, 랩 등에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쟁력은 안정제 업체가 고품질 제품을 바탕으로 생산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국내의 경우 5개 업체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 PVC 안정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3분기 실적 및 향후 전망에 보면은 향후 외형 성장뿐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향 수출 증가 기조 유지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 재무제표하고 이런 거는 별도로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는 현재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서 2만원 가까이에서 지금 현재는 13,000원까지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업 모델이 심플한가, 짧은 시간에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인데 지금 금방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회사의 경우는 아주 단순하게 PVC 안정제의 제조, 198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만을 주력으로, 대부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업 구조도 굉장히 단순하면서, 이 한 우물만 파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재무 구조는 안정적이고 심플한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업종 분석으로 들어가서 종목 분석에서 간단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EPS는 1699원이고 BPS 18,500원, 그 다음에 PER이 7.65, 그 다음에 업종 허에 비해서 약간 낮은 편이고요. PBR은 0.7, 그리고 현금 배당률은 3.8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최대 주주가 전체 보유 주식의 71%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가 3% 정도 돼서 총 74% 정도를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독단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현재 525억이고 외국인 보유액은 거의 없으며 주가의 최대와 최소는 15,500원에서 11,450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보유 주식수는 4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매출액을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봤을 경우에는 매출액은 뭐 꾸준하게 증가하는 건 아니고 적정한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약 현재 16%에서 14%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순이익도 영업이익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17%에서 13%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OE는 13%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회사의 그 유보 금액이 잉여 이익금들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을 다른 데 이제 사용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ROE가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채 비율도 현재 10%밖에 되지 않고요. 자본 유보율은 3,530%나 됩니다. 그리고 EPS는 현재 1,699원, 그리고 환원 7.4, BPS가 18,500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배당 수익률이 4.07%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배당 금액은 거의 동일한데 500원으로 동일한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4%로 배당률이 올라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배당 성향도 거의 뭐 대등소이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 거의 차입이 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차입도 없고 그다음 뭐 CB나 BW 같은 것도 발행한 흔적도 없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재무 구조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전자공시에서 2018년도 사업보고서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사업보고서를 저희 경우에는 볼 때 우선 사업의 개요를 간단하게 한번 훑어봅니다. 네. 플라스틱 PVC 안정제를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2015년도에 상장하였다는 내용이고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목적은 PVC 안정제, 플라스틱 첨가제, 정밀 화공제품 제조 판매, 각항 부대시설 설치, 뭐 부동산 임대업, 공장 임대업, 창고 물류업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회사는 총 7개인데 중국 현지 법인의 산동 KDC 화학 유한공장, 그리고 자강산업, JK 머티리얼스 이렇게 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분율 같은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산동 KDC 화학 유한공사, 여기는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이 14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신용평가는 점점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B 플러스에서 BBB 플러스까지 조금씩 상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 11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주요 연역사항을 보면은 대통령 표창, 글로벌 육성, 중소기업 경영대상 수상을 했고, 산동 KDC 화학 유한공장 중국 상해사무소가 2015년 6월에 오픈됐으며, 코스닥 상장을 11월 달에 했고, 보은 3공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본점은 보은에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회사는 경영총괄을 민남규 대표이사가 하고 있고, 사내이사는 민소원 재무총괄, 그리고 사회이사로 김완수, 정초라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3월 28일 주주총회를 통해 민남규 민소원 사내이사와 김완수 사회이사가 재신임되었으며 정철화 사회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자본금 변동사항을 간단하게 보면은 발행한 주식 수는 상장 시에 유상증 2012년 15년도에 200만 주 유상증자 했고, 3자 배정으로 4만 주 유상증자 119만 주 이렇게 발행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주식수는 430만 주 중에 자기 주식수가 12만 주, 그리고 유통 주식수는 390만 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배당은 현재 2016년도에 550원, 500원, 500원 이렇게 좀 배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PVC 안정제, 유기액상 안정제. 여기서 KD캠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 유기액상 안정제 이 부분이죠. 액상 타입의 PVC 안정제로 PVC와의 상용성, 투명성이 우수하고 취급성이 용이하고 위생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산업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은 당사의 주력 제품인 유기액상 안정제는 PVC 제품 가공 과정에서 PVC에 혼합되는 첨가로 PVC 제품의 가공 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VC 안정제는 크게 분말 형태의 납기 안정제, CAZN 등 금속 섞음계 분말 안정제, 액상 형태의 유기 틴계 안정제, 유기 액상 안정제로 구분되며 당사는 유기 액상 안정제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유기 액상 안정제가 어떠냐면 유기산 금속염을 메인 원료로 하는 액상 타입의 안정제로 투명성과 PVC와의 상용성이 우수하다. 분말 안정제 대비 내열성이 약하고 활성이 떨어지나 작업 시 취급이 용이하고 위생적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좀 조금 비싸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약간 좀 가격이 높긴 한데 취급이 용이하고 안정적이어서 가격이 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환경 규제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최근 친환경 트렌드로 유기액상 안정제 시장에서도 기존의 독성이 없는 CAB, 벤젠, ZN 등 안정제보다 친환경적인 BAZN계, CAZN계 등 안정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유기 복합물을 용기에 녹인 상태로서 작업성 및 인체 안정성에 있어서 분말 대비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결화성과 투명성 외에도 사용 시 분쟁 등 날림이 없어 작업자의 안전과 주변 오염이 적다는 점, 작업성이 우수하다는 점이 분말 안정제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임에도 사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요 사용처는 연질 또는 반경질 PVC 제품 제조에서 사용되며 생산 제품으로는 바닥재 벽지, 시트류, 호스류, 랩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액상 안정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산업의 특징은 과점적 시장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액상제 시장은 당사를 포함해서 5개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50에서 60%를 지금 KD캠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커스터머라이징은 동일 제품이라도 PVC 가공업체의 가공 조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고 따라서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가 중요하며 고객의 제품 개발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과 맞춤화된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과거 몇몇 대기업이 유기액상 안정제 시장에 진출했으나 수익성을 맞추지 못하여 철수한 이유도 어떤 커스터머라이징상의 어떤 그 소형으로 맞춤해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 않아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라는 내용과 원료 구매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장성을 보면 예측하기에는 어려우나 지금 보면 2015년도에 57억 불, 그 다음에 78억 불, 그리고 16년부터는 21년까지 5.6% 정도, 연평균 5.6% 꾸준히
상승할 전망이고, 국내 시장의 경우에도 4.6% 글로벌 수요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기 변동의 특성, 시장의 안정성을 보면 PVC 안정제 산업은 합성수지인 PVC 가공 단계에서 투입되는 첨가물로 필수적이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는 등 지역별 PVC 가공 수요의 국가별로 성장률이 좀 상이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점유율 총 5개 업체 중에 국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장 점유율은 당사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한 수치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경쟁 우위 요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친환경 안정제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고 현장화 기술 그리고 기술 컨설팅 시장 지배력 구매력 기반의 가격 경쟁력 뭐 친환경적이면서 가격 경쟁력도 있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매출 현황은 유기액상 안정제가 약 64%, 61%, 62%, 60% 정도의 유기액상 안정제를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안정제가 6%에서 70%고 상품 매출이 이제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등의 가격 추이를 보면은 유기액상 안정제의 경우에는 16년하고 17년하고는 조금 줄었는데 18년에 조금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안정제도 약간씩 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입 현황으로 보면은 유기산 등의 원재료 수입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구매대항 레진 이거는 최근에 2018년도부터 수입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가는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요 자재 가격 변동 추이도 이거 좀씩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주요 원재료 공급의 안정성 당사는 다양한 매입처를 통해 원재료를 매입하고 있으며 특정 매입처에 의존하고 있지 않아 특정 매입처의 공급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79%에서 현재는 2018년도에는 85%의 공장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설비는 보은 공장과 안산 공장에 있는데 보은 공장의 토지와 건물이 51억 그 다음에 안산 공장은 70억 정도 생산 설비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의 신설 및 매입 계획으로 보면은 2018년도 하반기에는 공장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계 설비 증설이 2020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유기액상 안정제의 경우에는 내수의 경우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수출의 경우에는 조금씩 좀 줄었다가 수출이 좀 비중이 좀 높아진 모양새입니다. 지금 국내에는 기타 안정제 좀 줄었지만 수출이 좀 늘었고 제품의 경우에도 내수는 좀 줄고 수출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상품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매출이 좀 줄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력 상품인 유기액상 안정제가 국내 수요는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출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판매 전략 수주 상황 한번 보면 국내 매출은 수주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된 납기일에 출고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2, 3일 이내에 출고 완료하였습니다. 수출은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한 수주 및 직접 수주를 통하여 일반적인 수출 절차에 의해서 출고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순이자 수익 지금 보면은 신용 위험도 별다른 내용이 없고요. 유동성 위험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현재 매입 채무가 11억, 단기 차입금이 29억이고 기타 지급 채무에서 한 약 43억 정도 잡혀 있고요. 작년 49억이네. 한 7억 정도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위험 관리를 봐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부채는 아까 이쪽에서 좀 늘어났죠. 단기 차입금이 한 9억 정도 늘어나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만 늘어났고 자본은 좀 늘어났으며 현금성 자산은 60억 정도 줄었네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거의 비슷하고 순차입 금액 비율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18%. 순차입이 그러니까 거의 마이너스라는 건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보다 금융상품에 투자한 어떤 금융상품에 대한 이익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연구 전담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과 연구개발 비용은 전부 다 지금 판관비로 비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전체 매출액 대비에는 약 한 1% 정도의 연구 개발비로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봐보면 재무제표에서 우선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봐보겠습니다.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은 2016년도, 15년, 17, 18년도 약간씩 조금 많이 늘었다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좀 80억에서 수익성이 좋았다가 여기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좀 매출액이 좀 줄은 거에 비해서 좀 늘어났죠. 그리고 법인세 비용에서 단기 순이익 68억이고 총 포괄 손익은 7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2,000원에서 1,600원, 1,700원 그래서 1,700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재무 상태표를 봐보면 유동자산이 465억 원이고 그 중에서 현금성 자산이 126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이 34억 원, 매출채권이 182억 원, 재고자산이 122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유동자산은 336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유형자산이 124억, 장기 금융상품이 89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총 자산은 80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으로 이제 부채를 보면은 유동부채가 57억 원인데 매입 채무와 기타 유동 채무가 50억 원인데 매출 채권이 119억 원 대비해서 이거는 매출 채무와 상쇄된다고 보고 단기 차입금만 봤을 경우는 차입금은
요 차익, 요거 같은 경우, 지금 부채 중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는 약 29억 원밖에 없다라는 거죠. 29억 원인데 비해서, 지금 보시면, 비유동 자산 중에서, 장기 금융상품에 89억 원, 그리고 현금성 자산의 단기 금융상품에, 어, 30, 단기 금융상품에 34억 원에서 그래서 아까 그 마이너스로 그 차입금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55억 원으로 35억, 63억, 58억 원으로 일정하게 플러스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자 활동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29, 이때는 130억이 늘어났고 32억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9억인데 단기 금융상품을 224억 원을 처분을 했으며 그 다음에 건물 취득하는데 10억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장기 금융상품과 단기 금융상품을 취득하는데 총 336억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투자 활동이 130억 정도가 추가로 사용된 걸로 보여지고요. 재무 활동의 경우에는 단기 차입금을 70억을 상환하고 80억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한 8억 정도 아까 차입금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당금 19억, 자기주식 취득 5억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91억 원 정도 현금이 줄어서 120억 정도의 현금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 상태는 대단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적정한 수준의 배당을 해왔는가 이 부분도 아까 좀 보신 내용인데 지금 배당 성형이 배당이 현재 3%에서 4%, 그 배당 금액은 크게 늘어나거나 뭐 줄어드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배당 성형이 3%에서 4%, 이건 주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4% 정도, 현재는 4%라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현재 금액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면 적정한 배당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한 공시를 하였는가 이 부분은 뉴스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요 사항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최근 3년 거를 봤을 때 자기주식 신탁계약 해지 결정,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결정,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요 내용밖에 특별하게 뭐 어떤 그 공시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내용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업종 내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보면은 1위 기업이나 독점 기업 유지를 위한 노력 여부, 기술 개발, 영업만 확충, 직원 교육 등에 노력하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주식을 매수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현재, 아까 그 대표이사의 그 인터뷰에서도 봤다시피, 이 기업의 경우에는 PVC 유기액상 안정제의 국내 독점 기업이고, 그 다음에 기업 유지를 위해서 지금 국내에서 사용량은 일정하게 사용되고 있으면서 해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인도 쪽, 터키 쪽과 터키 그리고 중국 쪽에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쪽에도 앞으로 구매선을 넓힐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뒷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 어, 이 대표이사가 상장과 동시에 그 윤리 경영을 시작하겠다라고 회사에 공표를 하고 직원들에게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회사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회사가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어떤 발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 경영을 실천하다 보니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신뢰감도 많이 쌓게 되고 직원과의 상해 신뢰성 구축 등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실적에서도 괄목한 성장을 이룬 것이 윤리 경영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회사의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 경영자 다음으로 경영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또 다른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 이분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해 화공학과 출신으로서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해 오다가 이쪽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자기가 직접 이쪽 업무를 하면서 회사를 이렇게 스스로 일군 그런 회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가족에 있는 노하우가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과 동시에 어떤 윤리 경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최재 주주의 보유 지분이 74% 정도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경영권을 자기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에서 나와 있는 내용처럼 포와 PBR이 25 이하인 기업을 찾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포와 PBR을 곱해도 지금 뭐 10이 안 되는 상황이고 미래 가치 분석을 통해서 기대 수익률이 12%인가 이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현재 제가 그 서준식 씨의 그 채권형 주식 투자,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채권형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에 나와 있는 그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올려주신 어떤 그 분석 툴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현재 기대 수익률은 한 14.2% 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좀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요 기대 수익률이 이 업종의 같은 경우는 제조업 종이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는 10% 정도 기대 수익률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보유할 생각이며 그 이하 가격이 유지될 때에는 계속적으로 추가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가질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제가 이 종목을 선택을 할 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 스스로 되뇌보면서 회사의 내용들을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만드는 영상이지 여러분에게 이 종목을 추천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지 제가 어떤 주식을 선택할 때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잡는 내용들과 그런 내용들을 보는 방법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과
다르거나 아니면은 그 방법을 막연하게 잘 모르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방법으로 주식을 선택할 수 있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